여러분, 혹시 달걀을 먹고 싶은데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참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 옆에 화살표가 위를 향해 있는 것을 보시고 걱정이 되셨습니까? 콜레스테롤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나쁜 것, 무조건 낮춰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입니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콜레스테롤의 진짜 의미와 오해, 파트 2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생활습관, 7가지, 파트 3에서는 콜레스테롤의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 파트 4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콜레스테롤이란 무엇인가?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뇌세포의 약 25%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비타민 D, 그리고 소화를 돕는 담즙산도 모두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에 직접 녹지 않기 때문에 지단백이라는 운반체에 실려 혈액 속을 이동합니다. 이 지단백의 종류에 따라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나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에 쌓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LDL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플라크를 형성하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가져와 처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HDL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집니다. 정상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 정상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 정상이고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은 분들은 100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 40 이상, 여성 50 이상이 정상이며 높을수록 좋습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3가지 오해. 오해 1.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수십 년간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올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이것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약 75%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25% 정도입니다. 건강한 60대라면 하루 달걀 2~3개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주류 견해입니다. 달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 2.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다고 해서 바로 약을 처방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은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거나 당뇨, 고혈압 등 여러 위험 요인이 겹쳐 있는 분들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을 줄이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지방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하지만 올리브오일의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오히려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파트 2에서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생활습관 7가지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20에서 3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콜레스테롤, 약 없이도 수치를 개선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습관 1. 포화지방 줄이기.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식이 요인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으로는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코코넛 오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섭취 빈도와 양을 줄이세요. 하루 포화지방 섭취량을 전체 칼로리의 7%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LDL을 올리면서 동시에 HDL을 낮추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일부 과자와 빵에 들어있습니다. 식품 성분표에서 부분경화유, 수소첨 가유라고 표시된 것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0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HDL이 5에서 10%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꾸준히 하세요. 5편에서 배우신 매일 30분 걷기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을 5에서 10% 낮출 수 있습니다. 귀리, 콩류, 사과, 빼, 브로콜리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매일 식이섬유를 20g 이상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담배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혈관벽에 더 쉽게 쌓이게 만듭니다. 금연 후 20분 만에 혈압과 맥박이 정상화되고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HDL 콜레스테롤도 금연 후 빠르게 상승합니다. 과체중은 LDL을 높이고 HDL을 낮춥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콜레스테롤 이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LDL이 의미 있게 낮아지고 HDL이 높아집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소량의 음주는 HDL을 약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음은 중성지방을 크게 올리고 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하루 음주량을 남성 기준 2잔 이내, 여성 기준 1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포화지방 줄이기, 트랜스지방 피하기, 유산소 운동, 식이섬유 섭취, 금연, 체중관리 절주. 이 7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분명 달라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도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트 3에서 콜레스테롤에 좋은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식품 선택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을 10에서 20%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식품과 줄여야 할 식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 TOPO.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매일 아침 귀리죽 한 그릇을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을 5에서 10% 낮출 수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귀리는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이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정어리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매일 한 줌, 약 28g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 버터나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단 올리브 오일도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두부, 된장, 청국장에 들어있는 대두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은 LDL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콩의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요리입니다. 하루 한두 끼에 콩류 식품을 포함하세요. 첫 번째는 기름진 육류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 같은 지방이 많은 육류에는 포화지방이 풍부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세요.
먹을 때는 지방 부위를 제거하고 드세요. 두 번째는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버터에는 포화지방이, 마가린에는 트랜스지방이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으로 대체하세요. 세 번째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입니다. 튀김류, 햄버거, 피자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풍부합니다.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전지 유제품입니다. 일반 우유, 아이스크림, 크림에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저지방 우유나 두유로 대체하세요. 다섯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LDL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올리브 오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스테롤이라는 성분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성 스테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스테롤은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 기름, 통곡물에 소량 들어 있습니다. 하루 2g의 식물성 스테롤 섭취로 LDL을 5에서 15%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귀리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콩류로 채우고 기름진 육류, 버터, 가공식품, 코코넛 오일을 줄이는 것이 콜레스테롤 관리 식단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즉 스타틴 계열 약물에 대한 오해와 걱정이 많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반대로 이미 약을 드시면서 식단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여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는 콜레스테롤 약으로 수십 년의 임상 경험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스타틴은 LDL을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의미 있게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스타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는 경우, LDL이 매우 높은 경우, 당뇨와 고혈압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이 겹쳐 있는 경우에 스타틴 치료를 고려합니다. 반대로 심혈관 위험이 낮고 LDL이 약간만 높은 경우에는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을 3에서 6개월 시도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몽과 자몽 주스는 스타틴의 분해를 방해하여 약의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스타틴 복용 중에는 피하세요. 근육통이나 근육 약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세요. 드물지만 스타틴이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면서도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방치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갑자기 끊으면 콜레스테롤이 반등하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기간에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압, 혈당, 흡연, 비만 같은 다른 심혈관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모니터링하시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목표 수치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얼마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달라질까요? 식단 변화의 효과는 4에서 6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운동 효과는 8주에서 12주 후부터 HDL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금연 효과는 수주 이내에 나타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3에서 6개월 꾸준히 실천하신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치가 달라진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4가지 파트에 걸쳐 콜레스테롤 관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며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올린다는 것은 과장된 오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2에서는 포화지방 줄이기, 트랜스지방 피하기, 유산소 운동, 식이섬유 섭취, 금연, 체중관리, 절주로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3에서는 귀리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콩류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기름진 육류와 가공식품을 줄이는 식단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4에서는 스타틴 약의 역할과 올바른 복용법,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과 약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바로 실천해주세요.
내일 아침 식사로 귀리죽 한 그릇을 드셔보세요. 그 한 그릇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운동하면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난 11편 혈압관리, 12편 혈당관리, 그리고 오늘 13편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관리하시면 심혈관 건강의 새 핵심 축이 완성됩니다. 다음 14편에서는 심장을 지키는 생활습관, 심장건강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콜레스테롤 관리와 함께 심장을 튼튼하게 지키는 생활습관을 강연, 스타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